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.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그 신형 ICBM 운반 차량의 이 바퀴 개수가 기존에 있던 ICBM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전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는 9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음, 바퀴 개수는 총 18개였는데요. 예,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축, 즉 바퀴가 22개로 확인됐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전의 화성 15형과 달리 한 2, 3m 가량 음,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예, 미사일의 직경도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,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더 길어졌고 더 두꺼워졌다, 그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? 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? 둘 다입니까? 어, 제 의견으로는 예. 사실 이 화성 15형이 시험 발사됐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것이 이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. 아마 시험 발사 결과 미 전역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북한이 좀 더 추가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그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길이와 직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. 더 많은 연료 혹은 이 미사일의 단수를 한 단 더 높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보통은 3단 아닌가요? 이전에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돼 있었는데요. 아, 그래요. 이번에는 이 길이가 대략 2, 3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. 추가적으로 단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전체 미사일의 길이도 길어졌겠습니다마는 탄두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맞나요? 좀 더 정확한 그거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. 예. 탄두부의 길이도 이전 화성 15형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 탄두부의 길이가 만약 길어졌다면 그 얘기는 또 기존 화성 15형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다는 얘기인가요?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두를 복수로 탑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? 뭐 다탄두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. 예, 하지만 이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핵무기 소형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그렇죠. 또 여러 가지 재료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, 그것보다는 과거 화성 15형이 시험 발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이 탄두가 부서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예, 좀 더 이 제도립과 관련된 덮개를 더 보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식 확인도 할 수 있는 건 이미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화성 15형의 경우 평양보 북한 쪽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의 동부 근처까지는 간다.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. 사실 근데 북한이 예.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도 일반적인 발사가 아닌 발사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예, 예. 사실 실제적인 사거리는 좀 아직은 좀 어.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고각 발사를 하더라도 올라간 높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미국 본토 타격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예. 아무래도 화성 15형은 미국 서부까지만 아. 공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바퀴가 22개나 되는 신형은 이게 그냥 가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아직 시험 발사가 된 적이 없으니까. 사실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험 발사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과거 열병식에도 이 화성 13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온 적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실전 배치를 하지 않고 예. 언제부터는 사라졌던 또 예.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, 이 예.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시험 발사까지 감행할까요?
만약에 이제 북한이 뭐 북미 대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재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부딪힌다라면은 예. 이걸 또 돌파하기 위해서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나 혹은 이번 열병식에서 또 공개한 북극성 4A형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카드도 예. 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일각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, 남북 정상회담 등등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른바 핵 폐기 쇼를 하면서 정작 ICBM의 사거리를 늘렸을 뿐이다.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고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화를 냈다는 그런 뭐 소식통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예,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를 낼 만도 할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. 그렇죠. 일례로 만약에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화성 15형만 나왔다 그러면은 예.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인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예. 특히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시험 발사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예,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데모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쩌면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로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과거 같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 내용 중에 좀 과격한 언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. 예.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신에 이런 무기를 통해서 미국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네. 그건 그렇고 이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대창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? 예, 만약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한다 그러면요. 네. 계룡대 너머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 구경의 이런 초대형 방사포들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기존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사관이 5개 달린 또 차량 형태의 새로운 맞아요. 또 방사포도 등장을 해서 예. 상당히 북한군이 이 초대형 방사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북미 간의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이런 거 시험 발사 뭐 할 수 있다. 이런 으름장 앞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봅시다. 수고하셨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.